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문 방송 토크 IT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 면에서 어떻게 기업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실제 그걸 활용하는 기업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 또 그걸 여러 서비스하는 기업 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게스트로 모신 세 분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기업 투마일스의 윤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필로비즈의 대표 양효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CK에서 클라우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윤 대표님. 네. 윤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 전도 설정하셨는데 지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클라우드에 수많은 플랫폼들 서비스가 있는데 네네.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을 네. 제공해드리는 일종의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업인 투마일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딱 우리가 가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업종별, 니즈별로 네.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 알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 고객들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사실 예전 같으면 가상 서버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서비스를 했는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고객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다 기술을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고객 문제를 일단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은 사실 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네네.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에 관련된 것을 맞춤형으로 딱 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돈벌이는 될 것 같습니까? 해보신 거 어떠세요? 원래 저도 이제 사업한 지 16년 됐는데 사업이 쉽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급함보다는 장기적으로 맞아요. 네, 고객들한테 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 네. 그 가치가 뭔지 설명하는 것들에서 일단은 제일 급한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요즘은 이제 고객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기느냐 이거 고민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네. 그 인공지능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접목하는지 내 비즈니스에 그쪽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뽑기도 힘들고 그분들 연봉이 요즘 워낙 또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걸 내재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네. 클라우드라는 좋은 툴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빨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는 게 급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양 대표님은 네. 필로비즈가 회사는 필로비즈지만 실제로 지금 서비스하고 계시는 이름은 소셜러스라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비스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데이터를 유튜브 API를 통해서 받아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랭킹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다양한 이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국내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외까지 하고? 최근에 베트남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5만 개 채널 정도를 지금 데이터를 추적해서 축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유튜브 앱이더라고요. 이제 그죠? 네. 네이버나 구글을 제끼고 네. 유튜브가 하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견한 거죠. 네네. 네. 자, 김 부장님. 네. SBCK 하면 네. 잘 모르는 분들은 SBCK가 뭐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은행 같기도 하고. 네네네. 네. 저희 SBCK는 네.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몰라요.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네네. 한국 내 자회사고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만든 소프트뱅크에. 네. 네네. 한국 내 자회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도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저희는 유통을
주로 많이 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요즘에는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부장님은 뭐 전문가에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어떤 전문성 갖고 계십니까? 저는 네. 이제 원래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네. 그걸 약 한 뭐 10년 그렇죠. 이상 제가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트렌드를 오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 이제 클라우드 쪽에 뭐 고객의 클라우드를 검토를 하시거나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고객들한테 네네. 여러 가지 뭐 컨설팅 업무라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사후 기술 지원 업무까지 뭐 그런 업무를 지금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네. 뭐 퍼블릭카드 쓴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쓰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 네. 온프리미스를 확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하고 네.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네. 다 알아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에서 부장님처럼 네.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그런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클라우드라는 게 그냥 뭐 예전처럼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건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의 이렇게 집합체가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네. 이걸 뭐 나눠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커버라이즈를 해가지고 네. 지원을 해줘야 고객분들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요. 예전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끼리 뭐 핑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아, 저희 문제 아니에요, 저희 문제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저희 같은 분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훨씬 더 뭐냐면은 만족감도 많이 느끼고 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역할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 대표님 요즘 이제 그 필드에서 네네. 많은 분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컨설팅도 많이 네네. 하시고. 진짜 어떻습니까?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요즘 이제 지금 어떤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느낌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예전 같은 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가상 서버 위주의 이아스, 보통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네네. 서비스 네. 위주의 그 서비스들을 고객들이 도입을 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났고요. 회사에서 네네. 서버 쓰던 것을 그냥 빌려 네.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제 파스라고 네. 플랫폼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인프라 관리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워크로드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클라우드까지 왔는데 굳이 또 모니터링 해야 되고 네네. 서버 네. 업데이트 해야 그렇죠.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스 형태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소스 코드만 개발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서버리스라고 해서 서버가 없이 진짜 코드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서비스가 되는 형태. 네.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는 이제 코드리스. 코딩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일반 턴업 부서에서? 네, 일반인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나의 문제, 회사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코드 없이 디자이너 툴들을 통해 가지고 네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네. 자, 양 대표님. 네. 아까 그 유튜버 그 어떤 랭킹 서비스지 않습니까? 소셜러스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그 유튜버들 다 분석하려면 초기에 그 사업 모델이 굉장히 큰 점에 그 인프라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마련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엔 아니고 지금 뭐 재벌이세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네. 정말로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개발 시에는 최소의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하면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는 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네. 저희는 개발 단계에서 서버를 10대 돌렸어요. 어휴, 야, 10대. 배치가 돌아가야 되고 네. 데이터 수집 처리가 그렇죠. 다 분산돼서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었다라고 하면 시작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네. 과연 전통적인 방식에 아마 망했을 것 같아. 예.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초기 투자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망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아까 베트남도 해외 진출할 때도 그때도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베트남에 지금 일부 올렸습니다. 아, 네. 올리는데 소요된 시간이 반나절. 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국내 시스템 고도화를 다 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안정성 있게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전 선택해서 베트남에다 서버를 올리고 네. 세팅이 되는데 반나절 만에 끝났어요. 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IT에서 애자일, 그죠? 네. 애질러티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그것이 이제 확 느껴지는 거네, 실제로, 네. 그죠? 네. 말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네. 본인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실 때.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침에 직원한테 네. 베트남에 시스템을 올려라라고 하고 저녁 때 물어봤죠. 언제쯤 네. 되느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놀라웠죠. 네. 자, 그러면 김 부장님. 네. 지금 김 부장님께서는 지금 SPCK에서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객사인데 플로비스가 네. 이렇게 그 애저가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 많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네. 그런 데서 애저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뭐 다른 메이저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냐면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T 인프라. 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사도 전 세계에 있는 거고. 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 이 50개 리전에 그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디플로이를 했는데요. 네네. 이 디플로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본인들 자가망을 이용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자가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글로벌하게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런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특히 이런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글로벌하게 50개 리전을 본인들의 자가망을 이용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 다른 데는 그러면 서비스, 자기네 네. 다른 회사들은 네.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은 그러면 자가망을 안 하고 네. 임차망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기 50개, 네. 전 세계 50개 그 리전이 있는 것이 네.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 중에선 네. 가장 많은 리전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뭐 저 리전 개수는 현재 그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프리카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네, 지도에 얼마 보니까. 전에 아프리카에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네네.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해외에 가장 많은 리전 네.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네. 국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국내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현황은 현재. 현재는 국내는 이제 그 서울 쪽하고 네. 그 부산 쪽에 그 한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일하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현재 이제 부산 쪽에다가 IDC를 지금 직접 설립하는 중이고 짓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 MOU만 맺으면 사실 그 친밀성이 없거든요.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직접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그 부산에 이제 땅을 지금 이제 그 구매를 해서 아. 지금 현재 그 짓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타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상면을 빌려서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는 상면을 맞아요. 빌려 쓰고 있긴 합니다. 네네네. 네. 네네. 그렇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굉장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자사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땅을 사가지고 실제 네. 그 데이터 센터 직접 지으면 네. 거기서 운영을 하면 네. 지금처럼 상면을 빌린 거하고 네.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뭐 그 상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로 소유가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있죠. 저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 ID 센터가 이제 얼마 전에 전력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 데이터 전체가 다운된 네네.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정성 면에서 조금 더 네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네, 아까 양 대표님. 그런 이제 사업 시작할 때 클라우드하고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 클라우드 활용하신 건데 그런 것을 쓰시기에 뭐 중소기업이니까 뭐 IT 인력이 빵빵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클라우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기존의 물리 환경은 다른 새로운 환경인데 이런 것을 쉽게 뭐 직원들이나 대표님이 이것을 쉽게 운영하는 건데 불편한 게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지금은 애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전에는 아마존 네네. 서비스를 네네. 사용했었거든요. 네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상에서 과연 브라우저랑 마우스만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애저가 가진 강점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뭐 전문
개발팀에 있는 분들은 뭐 명령어를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마우스로 그렇죠. 활용을 합니다. 일반 현업들은 다 그런 네. 걸 선호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 윤 대표님, 네. 그 아까 이제 서버리스가 아니라 네네. 코드리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표님께서 준비한 지금 그 영상이 네네. 그 코드리스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요 영상이 우리가 틀기 전에 요 영상이 어떤 영상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마케팅이나 이제 PR 부서에서 네. 그 PR 담당자분들이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이 이게 긍정적인 글인지 네. 회사의 어떤 부정적인 글인지를 네네. 보려면 매번 들어가서 페이지를 열고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그 애저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올라온 글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감정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네. 점수가 낮아졌다고 하면 즉 부정적인 글이 쓰여졌다고 하면 그걸 자동으로 내 개인 이메일로 얼럿을 받는 네네. 걸 그 PR이나 마케팅 부서에서 코드 한 줄 안 짜고 IT 부서의 도움 없이 네. 만들 수 있는 동영. 또 뭐 얼러트 같은 거는 네. 이메일 거기 리스트에 네네. 대표이사나 경영진 넣으면 네. 그한테도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네, 얼러트 맞습니다. 그죠? 네. 대표이사도 어디 출장가서도 네네. 우리 회사 어떻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그 데모 영상 여러분 그 한 1분 좀 1분 좀 넘은 건가 이게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느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하면 요 트리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페이스북에서 내 타임라인에 새 게시물이 있는 경우를 선택을 합니다. 인공지능 코그니티브 서비스에서 텍스트 분석을 하면 되겠죠. 긍정적인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나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6 정도로 이메일로 내가 노티를 받겠다는 걸 적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메일 주소와 그 제목, 그 다음에 본문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그 로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실행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테스트로 I am so happy라고 했는데 자, 제 메일함에 가게 되면 제가 썼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0.8 해서 긍정적인 글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반대로 0.5 이하로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유저들이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부정적인 글을 썼을 때 뭐 PR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가 24시간 모니터링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나의 로직만 만드시고 이런 얼럿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보니까요. 진짜 지금 요 데모를 보시면 여러분들 전혀 코드가 없잖아요. 그죠? 프레임 없잖아요. 진짜 클릭 아까 양 대표님 가지고 웹에서 그냥 클릭하면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또 다른 응용 사례를 굳이 만든다고 하면 네네. 이제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네. 해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해외 바이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네. 일단 영어가 됐군 최근에 이제 중국이든 네. 베트남이든 네.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메일이 왔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아웃룩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영어로 된 이메일이 왔을 때 혹은 중국어로 된 영어 자동 번역? 자동을 번역해서 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세팅만 하면 저거 몇 번으로 코드 전혀 안 짜고 그것들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도 바로 필요한데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그거 짜는데 한 10분에서 네. 15분 정도면 네네. 실질적으로 기능들을 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전 같으면 이걸 짜려고 또 그 프로그램 회사를 섭외해서 네. 외주를 줘야 네.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양 대표님도 저 양력을 보니까 뭐 머신러닝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분석해준다. 아주 그래서 강의까지 하시고, 네? 뭐 비즈그레스인가? 네. 뭐 네, 그럼 맞습니다. 뭡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열정적으로 창업을 시작을 하는데 네. 대부분 망하죠. 네, 그렇죠. 네.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생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걸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핵심 역량이 머신러닝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네, 그 맞습니다. 기업의 생존력을 좀 높여주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뭐 자가 진단 방식도 있고 네. 또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시켜서 정상적으로 런칭을 한 계획이나 파일럿이 아니라 네.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고요. 네. 네. 그걸 오픈을 하자마자 또 이번에 이제 소셜러스 준비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힘을 조금 소셜러스에 또 쏟고 있고. 그렇죠. 하나만 하셔야 네, 돼요. 하나만. 저희도 생존을 해야 돼서. 아, 네, 그렇죠.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다 만들어져 있고 잘 만들었다고들은 하는데 네. 이제 활용은 또 약간 그렇죠. 또 마케팅적인 네. 다른 측면이라서. 자,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아까 기업의 어떤 생존이나 성장을 도와준다는데 우리 기업의 생존 성장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분석할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그 통계청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백데이터들을 좀 대량으로 지금 이미 로드가 돼 있어요. 네. 뭐 업종별 통계라던가 뭐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접 기업이 와서 자가 진단을 또 스스로 한번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또 명확한 그렇겠죠.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특허를 냈냐면 기존의 설문이나 통계는 그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 있죠. 이거보다 잘하면 뭐 네네. 굿, 배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의해서 기준점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100개가 와서 설문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100개 기업의 평균이 이 정도였다. 어떤 특정 영역의 평균이. 네. 그러니까 500개쯤 했더니 이게 좀 변경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변경돼야 되냐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허를 내놨고요. 머리는 많이 썼는데 아직 돈은 못 벌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은 진짜 물론 이제 그것이 그 분석만으로 다 끝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 어떤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네. 전문가의 토기가 그런 거랑 같이 예, 맞습니다. 하면 되게 네.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네. 같이 좀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럼 그것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는 건? 네, 그것도 현재 지금 애저에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비즈그래스도 그렇고 소셜러스도 그렇고 기본 컨셉이 로우 데이터를 축적한다. 네. 그리고 분산된 로우 데이터를 하나의 큰 풀에 다 담는다. 네. 그리고 담겨진 데이터를 뒤에서 머신러닝이 끌어가서 분석하고 애저에 활용하고. 있는 다 머신러닝. 애저 안에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데이터 팩토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관을 시켜주고요. 네, 네. 그렇게 쌓인 로우 데이터를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끌어가요. 네. 그래서 다 클릭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하면요. 우리 그냥 회사의 시스템, 네. 시스템 그냥 우리가 쓰는 이니 그냥 우리가 관리하지 말고 퍼블릭 클라우드 그거 쓰자. 그런 개념에서 아니라 그 아주 일차적인 개념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 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회사에서요, 그죠? 맞습니다.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으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또 인공지능까지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내가 종합 세트처럼 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걸 따로 뭐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치만 만드는 거고 대부분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점인 것 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네. 단순한 시스템만 빌리는 거 개념이 아니라. 네, 네. 네. 자, 김 부장님. 네. 요 장표에 있는 이노뎁이라는 네. 여기도 어떤 벤처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제 MS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네. CCTV 기반의 뭐 인지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 거죠, 이게요? 네, 저희 그 이노뎁이라는 저희 이제 협력 파트너가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 업체는 그 CCTV용 그 VMS라 가지고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네네. 저희 TV 보시면 뭐 많이 하죠. 전광판에 네. 막 비디오 CCTV 채널들 막 표시해주는 네네. 원래 전통적인 여러분 그 CCTV를 전문적으로 하던 기업이었는데 네. 저희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아까 여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일단은 캡처를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별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화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조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네. 그래서
성별도 판단하고 나이도 판단하고 아.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거를 저희가 구현을 여기 이노뎁이 구현을 했고 네. 그 지난달에 그 세콘이라는 전시회에 그래서 이제 이노뎁이 요 보안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글로벌 세계 네, 그렇죠. 보안 저 약자를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요걸 구현을 해서 시연을 했었고요. 사람이 이렇게 글로벌 전시회에서 네 여기 전시 다니면은 네. 바로 사람을 인식을 해서 네. 거기에 이제 그 이 사람의 나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네. 거기 일부 조금 더 활용이 더 돼서 이제 기존의 사진들하고도 매칭이 된 사람이 오면은 예,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인식까지 또 기존 뭐 보여주는, 고객이라든지 네. 뭐 네. 그렇겠네요. 네. 나중에 뭐 경찰 그런 데 하면 취향 같은데 이제 범죄자 DP하고 네. 연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 활용하는 그 무궁무진한 이런 사례가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님 그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수익 그렇죠. 모델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그 CCTV만 하던 기업이었는데 네. 그걸 클라우드와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금 하고 있고 진짜 여기서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뭐 다음 달 정도쯤에는 요게 실제 지금 그 기간에 저희가 이런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노뎁 같이 기존에 뭔가 이게 CCTV 관리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네. 사업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네. 활용해가지고 기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뭔가 완전히 새로운 네. 뭐 첨단, 그죠? 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네.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점이겠네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주는 기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업체가 그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었을 텐데 사업 모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내 시스템을 어디다 놓는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예를- 것들을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네. 나오게 근데,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이 비디오 스트림을 리얼타임으로 인공지능하고 네.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매장 내에 CCTV를 CCTV를 통해서 매장 네. 내에 내가 원하는 옷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트래킹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네. 반응도 볼 수 있으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주치 의사 선생님이 병원 내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페이저 예전 같은 경우는 삐삐라고 하죠. 페이저를 통했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고 휴대폰에도 안 되는데 CCTV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른 쪽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면 그 층에 있는 다른 간호사한테 급히 의사 선생님한테 응급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5월달에 아마 5월 10일날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5월달에 저희가 그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그때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 뭐 이렇게 퍼블릭클라우드 또 이제 AI 분석 보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러 실제 상담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가질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노뎁을 제가 불러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오시면 저걸 찍어가지고 현장에 저걸 찍어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제가 체크해보고 하는 그런 재밌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회장님?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5월달에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저희가 보니까 그 질문창에 블록체인 에서 서비스 관심 많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실 요새 특히 이제 IT 계신 분들은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요. 네네. 자, 블록체인 에서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한다는 그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을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을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POC 단계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패키지 설치부터 그 다음에 각각의 모델링부터 아키텍처 설계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애저에 있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보통 바스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그 바스 서비스를 가지고 만약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한 20분이면 그 블록체인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그저께 제가 또 모 국내 대형 금융사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블록체인을 전혀 이제 실무하시지 않는 IT, BIT 쪽에 계셨던 분들한테
그 블록체인을 애저상에서 그날 애저 또 처음 클라우드도 처음 접한 분들한테 계정 만들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코인을 계좌를 전송하고 하는 것까지 1시간에 다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개념적으로만 들었던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내가 직접 만들고 코인까지 전송을 해보고 그것들이 단 1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쉽게 만약에 변했구나. 된다면 글로벌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경우에 미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유럽으로 만약에 진출하게 됐을 때 그 각각의 리전별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그 오리진 네트워크를 만들고 각각의 스팟성으로 이제 다른 리전에 만들게 되면 그것들 연결하는 것 또한 한 시간 내에 다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또 데이터 센터 계약부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블리자드라고 게임사에 있을 때 스타크래프트 론치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센터 계약부터 한 4개월이 걸렸거든요. 아까 양 대표님이 단 반나절 만에 다 됐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저도 이제 클라우드로 저의 이제 커리어를 바꾼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또한 전 세계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가능한 거죠. 알기 쉽게 우리가 일단 느끼게 그 뭐 어떤 사례도 좋습니다. 상상으로도 이런 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블록체인 에이저 서비스로 할 수 있다. 뭐 돈 벌 수 있다. 하나만 뭐 사례를 든다면 꼭 가상 사례라도 좋으니까 감이 오게 좀. 지금 일단은 제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중고차 거래 같은 경우에 중고차 거래.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점에서 자동차를 수리했던 이력들이 사실은 검색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조작할 수도 있고. 조작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면 신뢰 자동차 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보험사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계정 뭐 정권 때, 지난 정권 때 학생부 조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가능해지게 되고 의료 쪽 같은 경우도 의료 그 원장 자체를 수정이 불가능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료 소송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몇 년 전에 보면 O2O 서비스 너도 나도 뭐 개나소나 O2O 하나만 뭐 다 망하는 것처럼 O2O 모바일에서 했는데 그런 공유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든 그런 서비스에 사실 그 신뢰라고 담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신뢰를 이런 블록체인 에이저 서비스를 딱 접목시키면, 그죠?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유사한 서비스라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공이나 금융 쪽에서는 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올리는 것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모 금융사에 프라이빗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애저스택이라고 프라이빗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클라우드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을 올려서 POC도 같이 논의 중이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지금 애저스택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민감하거나 규제에 민감한 기관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선 이게 어떤 SBC가 어떤 서비스라는 겁니까 이거 갖고?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애저스택이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애저에 있는 일부 서비스를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런 장비를 출시하였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기 어려운 이런 뭐 공공기관 어떤 데이터 민감성이나 규제 때문에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IT 센터에 그 애저스택으로 저희가 거버먼트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또 정부에 있는 저희가 뭐 키사 인증까지도 저희가 요거를 받아서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이런 그러면 공공기관은 여기 키사 인증도 받고 그러면 공공기관은 자기네 기관 내에 그 뭐 애저스택 같은 거를 넣을 필요가 없이 그 SBCK가 운영하는 키사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점도
갖는 그렇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인증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하반기 정도에 그 인증이 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뭐 AWS 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하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면 네. 뭐 저는 시스템 가이드는 아니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뭐 그건 다 베이직하게 동일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코그니티브가 됐건 데이터 분석이 됐건 뭔가 네. 우리가 사실은 프로그램 짜야 되고 인력이 필요한 것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인베이드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어떤? 그쵸.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러니까 AWS는 이제 이아스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부터 좀 파스형 서비스, 그러니까 관리형 서비스에 많이 포커싱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형 서비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말씀하신 코드리스를 위한 네네. 수많은 피처들이 있는 현재 네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좀 AWS보다는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양 대표님, 네. 고객의 입장에서요, 사용자 입장에서 뭐 여기 있는 많은 기업들이 뭐 늘 아직 이제 도입 안 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업이 이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좀 그런 어떤 그 팁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 좀 선 경험자로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소스, 뭐 전산실이 됐건, 네.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서버가 됐건, 이거를 클라우드로 옮긴다라고 접근하시면 답을 내기 어려워요. 네네. 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네트워크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컴퓨팅 환경도 있고 뭐 혹은 저처럼 뭐 머신러닝이나 코그니티브 네네.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게 클라우드 안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옮겨야지라고 하면 사실 일도 커지고 굉장한 또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사업에서 내가 아까처럼 어떤 데이터 분석을 뭐 이미징 분석을 해보고 싶어. 네네. 아니면 어떤 데이터는 머신러닝을 돌려보고 싶어. 뭐 혹은 어떤 데이터만 별도로 보관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어떤 니즈가 있을 때 네네. 그거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는 게 저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생각을 좀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좀 덜 부담스럽게 클라우드에 좀 다가가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다가 물리적으로 그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좋은 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파악해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라는 그렇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윤 대표님은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윤 대표님처럼 이제 전문가의 길 가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기업가지고 전문가의 길 그런 많은 뭐 1인 기업도 또 많고 그런 데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클라우드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커리어 패스가 새로운 직업이랄까? 뭐 어떤 기회 뭐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보시면. 네.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네. 클라우드라는 이 플랫폼 위에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고 네. 예전에는 어떤 진짜 대기업에서 어떤 하는 큰 부서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얼굴 인식 서비스만 해도 한 몇십 명의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어서 네네. 그것도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네네. 이제는 코드 몇 줄로 네.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 네. 이런 IT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융합할 수 있는 요즘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네. 그 융합이라는 것도 내가 아는 만큼 융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라든가 블록체인 서비스라든가 내가 이걸 얼마만큼 쉽게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쓸 수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네네. 결국은 자기가 혼자 기업을 하더라도 네. 이제는 네. 개발할 필요 없이 네. 그 서비스 접목해서 내가 네.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직업이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거의 공기처럼 다 스며들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뭐 디지털 기술들 우리가 다 배우고 할 것이 아니라 뭐 개발하고 사람 채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클라우드에 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스며들 거 아닙니까? 클라우드가 그런 것을 준비 레디가 될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잘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성공하겠다, 생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향후는 이제 지금은 이제 채팅 봇 형태로 챗봇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챗봇 형태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주로 이제 Q&A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인공지능 봇 혹은 이제 개인 비서들이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형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런 기능이 있어라고 개인 비서한테 물어보면 그게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걸 어떤 서비스랑 연결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인공비서가 비서 서비스에서 답변해주고 그런 솔루션 자체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정말 그 뎁스 있는 지식들 그걸 쌓는 형태로 가는 사람하고 이걸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컨설팅?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옛날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컨설팅의 사실 그 한계랄까? 취약점이랄까? 그런 게 뭐냐면 그 상담을 해주는데 구형까지는 못 해주잖아요. 뭐 2주 이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방향은 맞게 말했지만 여기가 이거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그 실제 변화까지 이제 그 기업에다가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네요. 그 조금 의견을 더하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모 커뮤니티에 가면 쇼핑몰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사람들을 찾고 뭐 10만 원에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커뮤니티가. 뭐 쇼핑몰 장바구니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러면 굉장히 순식간에 작업이 되죠. 사람을 그렇게 찾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렇게 세분화된 업무들이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그 잡이나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펑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례로 저희가 소셜러스에 챗봇을 붙였는데 챗봇을 붙이는데 한 3분 걸렸어요. 대저에 있는 챗봇을 붙이는데. 그러면 물론 챗봇 자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고객한테 대응하는 거지 챗봇 기술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젊은 개발자나 뭐 어떤 누군가가 챗봇만 그렇게 세팅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만약에 계속 연습을 했어. 그럼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챗봇 만들어 드립니다. 10만 원에 5분이면 됩니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라는 그 어떤 환경 내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또 직업군들일 수 있다고 봐요. 야,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요. 클라우드가 어떤 그 시스템적인 컴포넌트의 어떤 뭐 그 플랫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식들 전문성의 플랫폼이 앞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클라우드가 그죠? 그런 장터가 앱스토어 같이 그죠? 그런 게 될 수 연결시켜주는 허브가 될 수가 있겠네요. 클라우드 나중에. 알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할까?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게임도 보면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글로벌 게임들이 국내 회사들이 굴착 회사들이 글로벌 게임을 런칭하고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이런 것이고 저희가 뭐 그런 저희가 알파고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가 지금 이제서 된 것도 뭐냐면은 그거를 알파고 같은 기술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컴퓨팅 기술이 이제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많거든요. 이제 있어서 질문 좀 이제 뭐 이제 답변하기 전에 일단 그 김장님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SPCK에서 하는데 사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는 SPCK 말고 다른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SPCK에서 받으면 좋은 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그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저런
기존의 온프레미즈 환경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완벽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네. 이런 저희가 엔지니어 풀들을 일단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양 대표님이 계시긴 하시지만은 네네. 클라우드가 기능이 많고 바로 쓸 수가 있지만 또 네. 결국은 뭐냐면 기업은 뭐냐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쓴 만큼 내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그런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MSP론 그 플랫폼을 저희가 그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은 현재 이렇게 무료로 제공. 메인 서비스. 네. 저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지 않는 거. 네. SPC가 또 만든 거군요. 네, 저희를 통해서만 현재 제공을 저희랑 계약하시면은 네네. 무료로 현재 제공을 네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참. 아니, 그리고 김 부장님이 네. 두 분은 이분을 고객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겪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김성영 부장이란 분, 이분이 좀 어떻게 좀 겪어보시니까 좀 믿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간증 좀 해주세요, 이분에 대해서. 아, 너무 겸손하셔갖고 네. 자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좀. 네. 요즘에 횟수가 네. 좀 줄어들었는데 네. 저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번거롭게 해드렸어요. 네네.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클라우드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어. 마음 놓고 괴롭히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총판들도 겪어봤는데 네네. 뭐 AWS도 겪어보고 애저의 다른 총판도 겪어봤는데 네네. 제일 착하세요. 네네. 아, 착한 거 인정. 네. 나도 인정. 네. 뭐 기술은 뭐 네. 말할 것도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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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청 임근식님께서 왜 맨날 제일 좌측에 있는 분한테만 물병이 하나만 있냐고. 이 두 분은 두 개가 하시는데 물병도 물도 거의 다 떨어졌는데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 갖다 드렸어요. 물 더 드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지금 이분들 제가 지금 기자가 했을 때 예. 좀 물병 하나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유미연님은 클라우드 전문업체 선정 시에 팁이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잘 네, 못했죠. 클라우드 전문업체 선정할 때 팁이나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담당자의 착함이 없고 일단은 뭐냐면은 이 클라우드는 이 제품을 한번 사고 마는 이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입하기 전 사전 이런 준비부터 네. 특히 또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사후 지원까지가 이게 원활하게 잘 지원될 수 있는 업체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뭐 내용도 나왔지만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슈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네네.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선택의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부장님 잠깐 뒤로 좀. 부장님 머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네. 크셔가지고. 네. 됐어요. 네. 아씨. 이가병님은 아까 양 대표님 베트남 어디에다가 하시는지 물리적 장소가 필요한 건가요, 그게요? 그 애저의 데이터 센터는 동남아시아로 되어 있고요. 네네. 베트남이라고 찍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서버 자체 물리적인 서버 환경 자체는 이제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리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베트남이라는 건 이제 저희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네. 베트남 서비스가 곧 런칭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거 많이 클라우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안 이우영님께서 보안이 문제될 것 같아요. 보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실 이것만 하고도 1시간 얘기해야 되잖아요. 보안만 하고도. 네, 그렇습니다. 딱 뭐 좀 일단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안. 저희가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보안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5월달에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할 거니까요. 그때 좀 오셔가지고 우리 토카이 회원들도 좀 그때 우리 오프라인 뭐 모임도 할 겸 겸사겸사 할 거니까 그때 좀 전문가하고 구체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최근에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이제 서버에 있는 로그를 분석해서 네. 그 장애가 발생하거나 뭐 해킹이 되고 나서 후 처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은 트렌드 자체가 로그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트래픽 들어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네네.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패턴을 분석하고 보안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걸 이제 고객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네네.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MS 같은 경우는 매주 한 1조 정도 이상 네네. 보안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오케이. 신뢰성의 기초가 된다고 네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현주님은 온프레미스보다 클라우드로 구축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선택 시 가장 고민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일단은 그 중기업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네. 내가 원하는 피처를 클라우드에서 다 지원하느냐 네. 이걸 일단 물어봅니다. 네. 뭐 고객은 뭐냐면 클라우드 기술은 잘 모르겠고 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클라우드에서 내가 클라우드 온리로 다 구현할 수 있느냐 네네.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선택할 때는 고객이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이거를 먼저 일단 캐치하는 게 1순위가 되고요. 공공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은 이제 규제사항, 규제가 내가 썼을 때 규제에 우리가 이 합당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냐 그런 규제에 많이 좀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규제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키사 엔진에 오케이. 대한 자, 우리 답변 좀 짧고 진하게 합시다. 왜냐면 네. 지금 질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네. 왜냐면 질문 다 받아줘야 되니까 짧고 진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류성민님, 이 클라우드 도입할 때 사업부서는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구매 후에는 관리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싶은데요. 자, 이건 어떤 분이? 아무래도 기존의 IT 리소스를 관리하시던 파트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효율적인 측면은 애저 자체, 클라우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여러분들 그 질문에는요, 임정구님께서 직접 이제 답변, 아마 SBCK의 직원일 겁니다. 답글 달아주고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규님은요, 오늘 소개해 주신 블록체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위한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일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건 퍼블릭에 있는 그 애저상에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그 애저 스택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네. 그 위에 임근식님 네네. 제가 답변 드리면 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네. 이거는 분석하시려는 목표랑 데이터 양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라우드 선택 시에 딥러닝 예, 딥러닝 건. 자, 읽어드려야죠. 단분이 모르니까. 임근식님께서요, 요즘 클라우드 선택을 위해서 딥러닝을 위해서 GPU 지원 여부를 많이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가 도커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와 젠과 VM웨어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중에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저희는 두 가지 방식들을 다 써요. 그러니까 VM을 올려서 거기다 뭔가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네. 혹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랑 목표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동환께서 이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어떤 클라우드의 적합 업무가 어떻고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건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정확히 원하는 서비스하고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몽땅 다 알려주지 말고 우리가 가장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우선순위 제일 먼저. 네. 자, 이 교수님께서는요, 기술적인 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유리한데 비용적인 측면은 클라우드가 낮아 보인다고요. 네.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클라우드가 비용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작게 예를 들면 VM 1개, 2개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클라우드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점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네. 이현주님은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활용성이 뛰어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코드리스인지요? 아마
그 질문하신 게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사실은 이제 MS에서 만드는 전체적인 프로덕트에 대한 라인업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업무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 그 다음에 ERP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365,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게 별개의 제품이 아니라 제품 자체는 별개이지만 회사의 어떤 경쟁력,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피스에 있는 데이터, 다이나믹스에 있는 그 고객 데이터 이것들이 사실은 백엔드의 그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다 레버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뭐 요청 주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야 그 채팅창 맨 우측 하단에요. 그 문의 버튼이 있거든요. 문의 버튼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심동아님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라든지 걸 얻고 싶은 분들은 문의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나중에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밑에 한번 다시 좀 지나간 질문인데 조금만 밑에 한 번만. 네, 잠깐만. 이지영님께서 질문하신 거 비용 이제 AI나 딥러닝에 대해서 활용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깨알 같은 광고를 하자면 제 책을 보시면 돼요. 잘 돼 있어요. 책도 쓰셨어요? 네, 책 제목이 뭐예요? 머신러닝 비즈니스고요. 머신러닝 비즈니스? 네,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책을 쓸 때 저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만 브라우저만으로 머신러닝을 해보실 수 있게 썼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근식이는 발표할 때 패널 중에 여성분도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인문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권태훈님 질문 여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권태훈님 퍼블릭 클라우드 구성 전에 제안 및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구성 가이드나 아키텍처 설계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김성혁 부장님 이분 뭐 인간성 좋다고 하시니까요. 실력은 잘 모르겠고 인간성 좋다고 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시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이분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어차피 그죠? 중간에서 어차피 잘 성실하게 잘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임근식님이 4일 전에 욜로라는 오픈소스 딥러닝 기술을 CCTV에 간단히 접목하니까 상업용 방범회사 수준의 영상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접목시켜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려면 무엇을 신중히 고민하면 될까요? 이러니까 그죠? 좀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보면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죠? 저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을 재해석하자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완성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클라우드의 기능도 있고 리소스도 활용해야 되고 워크플로우를 짜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어떻게 로딩돼서 어떻게 분석돼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면.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분을 활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려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리니까. 그렇죠. 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 컨설턴트처럼 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두 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잘 아니까 기술주 잘 아니까 바로 어떤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진짜. CCTV를 새로 설치. 자, 그다음에 자, 임근식님 이노덱은 5월달 행사할 때 할 거니까 임근식님 그때 오프라인 시장 오시죠. 여기 많은 분들 5월 저희가 아마 5월 10일에 아마 할 거니까요. 그때 장소도 괜찮은 데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션 트래킹 얘기도 있는데 스테파노님 움직이는 물체 모션 트래킹도 가능한지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가능합니다. 스테파노님 질문 여러 개 하셨는데 묶어서 대답 좀 드리자면 애저닷컴에 오셔갖고 제품에서 그 AI랑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보시면 거기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언어 분석, 뭐 영상 분석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준님은요.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개인용 스토리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몇몇 업체들의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틀린 말들은 없던데 내부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상대적 장점을 부각시킬 논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네. 데이터의 복제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되느냐에 네. 대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개인 스토리지를 뭐 레이드로 보통 구성을 했을 때 몇 네. 벌 복제가 되느냐로 따지게 되면 네. 편리성 개인 스토리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데이터 안정성 면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기본 3벌 복제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권태호님, AI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프라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성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테슬라 GPU인 V100이 장착된 GPU 전용 서버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둡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까? 또한 초기 소스 데이터나 인풋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안 및 네트워크 트래픽에 문제가 많을 것인데 이런 정말제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M을 올려서 거기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네. 애저 같은 경우는 아예 VM이 고성능 GPU가 붙어 있는 VM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파스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파스 형태의 DB를 써도 되고 네. 직접 VM에서 구현을 해도 되고 결국은 이제 저런 게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다 있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풀어낼 거냐는 이제 사용자의 환경에 목표랑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구현하는데 시간 같은 건 엄청 안 걸린다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밑에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네. IoT 슈트나 IoT 그 센트럴 최근에 나온 네네. 사스 형태의 서비스 통해서 간략하게 디바이스 관리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 뭐 지금 이렇게 보안 및 네트워크 트래픽 얘기도 하셨는데 네. 데이터 많은 양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네. 고성능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 업로드를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게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Y를 네.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옛날처럼 무조건 그냥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파노님도 아마 제 책 사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책 많이 팔시는데 갑자기. 이영희님, 차이 같은. 저희 부장님은 클라우드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크다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 시나리오 창출은 직접 해야 하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죠? 당연히 클라우드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면 너도 하는 사업 해야겠다. 네, 이영희님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부장님 좀 화 안 나게 하면서 부장님한테 이거 좀 부드럽게 이런 거를 말씀해 어떤 식으로 말해주면 좋을까요, 부장님한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옮기려고 하거나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네.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니즈가 있다. 그러면 그거서부터 하나씩 그냥 시도해 나가면 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네네. 회사의 특이점이 와요. 아 이제는 네. 클라우드로 몰빵을 가야 될 시점이 됐구나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기준님은 이분은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인데요. 병원 주치 케이스, 아까 말씀하신 병원 주치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의사의 책임과 관련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병원에서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에 그 헬스케어 쪽으로 검색해 보시면 네. 비디오 나올 잘 수 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스태프님은 지속적인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MS는 정책이 있으신지, 네, MS 어떤지 모르겠지만 SBCK 이런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MS 같은 경우는 네. 매달 넷째주 목요일 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애저 디스커버리 데이를 항상 하고 있고요. 네네. 매달 애저 기본 과정이랑 심화 과정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MS 홈페이지 통해서 네네.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던전방송을 많이 하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님,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변경하면 전산실의 시스템이 줄어들고 인력도 줄게 될 것 같은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관제해야 할 어떤 것들이 더 많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케이스 중에 기존의 인프라를 거의 90%를 클라우드로 쓰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네. 그 함정도 뭐냐면 그 매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실 인력이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관리했다고 하면은 네.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기존과 같은 여러 가지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자, 김선우님, 클라우드 상에서 원하는 기능을 개발자가 만들어주는 상호 연동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상호 연동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향후 회사에서 지향하시는 방향이신지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 금방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서비스들을 API 형태로 엮고 그걸 원하는 솔루션으로 만드는 거에 투마이스가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스테파님, 이게 뭔가 보안법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글로벌 서비스인 경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스테파님. 아까 밑에 GDPR GDPR 그거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현존하는 전 세계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GDPR도 당연히 유럽 쪽의 개인정보 법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애저에는 이미 적용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런 이뿐만 아니라 뭐 금융 쪽, 네. 그다음에 헬스 쪽 다 컴플라이언스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석주님, 우리 사장님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제안이나 회의로 사장님한테 제안해야 할까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강 대표님, 사장님이시잖아. 네. 어렵네요, 저거. 사실 저런 거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을 것 같아. 대부분 이제 보안 이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네. 이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게 네네.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알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상황에 따라서. 네. 나머지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A가 B보다 낫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이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땅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네.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첨언 드리면 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네. 클라우드에 대한 금방 말씀드린 보안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우려 그거 고민한다고 한 6개월, 1년씩 허비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 시간에 네.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네. 회사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일단 프로토타입 형태로도 먼저 한번 해보고 네. 서비스를 했을 때 시장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가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1조 이상을 매년 보안에 투자를 하는데 네. 개별 회사에서 그 정도 투자할 여력이 되는지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고 네. 그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써보시면 네. 굉장히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그거보다 기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장님을 체험해드리는 게 뭔가 회사의 어떤 사장님들은 그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거든요. 현황 같은 네네. 것들을. 사장님 관심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출장하셨을 때 모바일에서 뭔가 볼 수 있는 걸 쉽게 돈도 별로 안 드는데 할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시면 사장님께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문영기께서 이게 필리핀 양 대표님의 머신러닝 비즈니스 도서 관련 정보 URL 왔으니까 URL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러분들. 남자만 팔리는 그러네요. 예. 자, 이동훈님은 퍼블 클라우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 우리가. 제가 보는 네.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다. 네. 네. 일단 한마디씩 한번 해주죠. 네. 저는 방법론이라고 봐요. 방법론이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네, 좋습니다. 정창호님은 애저가 최근에 변화가 맞아요. 너무 빨리 일어나고 맞아요. 제공되는 기능이 너무 급격히 바뀌어서 3년째 그러고 있어요.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병된 상황들을 잘 확인할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웹사이트에 계속 네. 매일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스마트한 것 같지 않아요. 연결 시대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을 네. 사람이 엄청난 이게 머신러닝이잖아요. 사람이랑 빨리 알아가지고 그렇죠.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죠. 왜냐면 이게 정창환님께서 애저의 모든 걸 다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죠? 그 문제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만 말하면 이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줄 거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애저 같은 경우 기본 교육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업데이트된 기술에 대한 더 한 10분 정도 계속해서 세미나 형태로 짧게 해드리거든요. 네. 이우람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처음 배운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웨비나를 듣고 관심이 생겼는데 좀 막막하다고요.
네. 근데 저는 이유라님께 말씀드린 이걸 기술로보다는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이트 가면 사실 있는데 내용이 사실 너무나 방대해요. 네.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 요즘 무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네. 코세라나 에덱스 네네. 같은데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 형태로 다 올라와 네네.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쉽게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설문조사회 할 때 5월달 행사할 때 오프라인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초대장 보여드릴게요. 박지환님은요, 금융 쪽에서 애저 스택을 사용할 때 온프리미스와 비교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나요? 그 비용 측면이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저 스택은 그 애저에 있는 이아스와 파서 같은 이런 민첩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들에게 베네핏이 있는 거지 비용적인 베네핏은 글쎄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네네. 부연드리면 네. 그래 저도 이제 전에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오픈 스택을 개발을 했고 네. 상용 서비스까지 올려봤는데 단언컨대 인건비를 보통 저희가 비용을 할 때 한국 분들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TCO 계산을 하실 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을 네. 안 하세요. 네, 그럼 네. 당연히 서버 한 대랑 클라우드 서비스 비교했을 때 당연히 네. 클라우드 비싸 보이고 애저 스택을 고려할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훨씬 뭐 장점이 네. 있다고 보실 오케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근신님께서 AWS가 서울 리전이 있는데 애저도 동남아 리전 외에 서울에 리전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이미 있잖아요. 네네, 리전. 있습니다. 부산 두 두 개. 개가 있는 거죠? 네, 네. 좋은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산에 짓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네, 생각하셨는데 네. 이미 있습니다. 이미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WS나 지금 애저 둘 다 똑같이 아까 상면을 빌려서 하는 건데 네. 이제 애저는 이제 내연 정도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지으니까 자체 운영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게 네. 다른 거죠. 네. 네. 류지연님, 국내에서 SBCK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설계 해석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사업도 같은 맥락인지요? 애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장님. 네. 저희는 아시는 분 아니에요? 설계 해석을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 해석을 하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네네. 팔아 왔었는데 아, 네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근데 왜 MS 애저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저희가 원래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네. 나가 27년간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는 데잖아. 제일 많이 했고, 그죠? 네. 고객도 제일 많이 있고. 예. 자, 장경익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비용이나 관리 비용은 줄지만 커스터마이징에 있어서 프라이빗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도 각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가 이제 이아스하고 팟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팟스는 정해진 틀에 맞춰야 되는 단점인 반면에 이아스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요구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네.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아스 환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원규님, 냉정하게 클라우드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단점이라고 고민하시는 게 그런 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 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가져갔을 때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다시 내가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락인되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네네, 거죠. 네. 어떤 특정 밴더에 락인되는 거. 네네네. 네. 근데 그것도 클라우드를 발전하면 네. 내가 보기엔 그것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일단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또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더 키울 수 있는 장점으로 네, 또 네.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이동구님, 챗봇의 핵심은 자연어 처리인 것 같은데 고도화된 자연어 처리 서비스도 클라우드에 제공이 되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 형태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더 머신러닝 스튜디오 모듈로 들어가서 더 딥한 자연어 처리를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것도 아니면 VM으로 올려서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현주님, 클라우드 ERP는 온프리미스 ERP에 비해서 적은 유지 관리 인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최소한의 TF팀을 꾸릴 여력이 없으면 ERP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평이 있는데 기업이 ERP를 도입을 고려할 때 어떠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클라우드 ERP를 고려해야 할까요? 저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네. 저희 같이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네. 그 클라우드 ERP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기획 또 오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때고 지금이라도 뭐 누가 한 분이 어떤 오늘 주제 클라우드 ERP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클라우드 ERP가 아무래도 뭐냐면은 그 요즘에 그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ERP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설계부터 다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만들어진 걸 그냥 가져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쉽게 바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한주님, 내부에 운영하는 하이퍼V나 VM웨어에 대한 DR을 클라우드에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익스프레스 라우트는 비싸서 사용 못할 것 같고 어떤 구성안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저 애저에 그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하이퍼V나 VM웨어 혹은 물리적인 서버에 있는 VM을 실시간으로 리플리케이션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님, 중소기업이 프라이빗 대신 퍼블릭 클라우드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인데 공공기관을 상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인가요?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시 사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했던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아스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네. 최근에는 그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공지능이랑 이런 네. 머신러닝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뭐 데이터 분석하고 네, 네네. 그런 것들을 개별 기업이 엔지니어 뽑아서 하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네. 예, 클라우드를 도입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좀 방송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레슨이 끝나는 건데 오늘 뭐 분위기도 좀 그래서 좋고 그래서 또 점점 이제 또 금요일도 다가오고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서 네. 자, 뭐 임근치님께서요. 공공기관들은 적어도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하면서 국민 세금이 더 적게 정부 효율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자, 자, 오늘 세 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하죠. 네. 휴대폰부터.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의 그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네. 그것들을 따라서 또 비즈니스에 접목하시는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오늘 같이 저희들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번 굉장히 이렇게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태평양에 물고기가 종류별로 있는 거죠. 네, 네. 내가 먹고 싶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머신러닝을 이야기하면 항상 저희 고객분들도 무슨 이야기가 우선이냐면 기술 이야기, 네. 환경,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비즈니스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럼 그 필요한 부분만 클라우드에서 하나하나 활용하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생각보다는 조금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일단 뭐 피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뭘 원하는지 먼저 판단이 되시고 요걸로 매칭 시켜드리는 거는 저희 SBCK 그런 걸 제가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네. 그런 부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 토크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기업에 있는 분들 그걸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조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던지면 이분들이 알아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를 구체적인 걸 얘기해 줄 거고 또 그거를 또 체크도 쉬울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니까. 뭐 솔루션 구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러분들도 아주 같이 서로 같이 이제 뜨겁게 좀 반응해 주셔가지고요. 하여튼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방송 마치는 거 하겠고요. 네, 설문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